성인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안이 높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좀 하세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센터는 한국에서 수인제 두뇌과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목동센터 이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잠실센터 김민지입니다. 이제 뉴로피드백 훈련 진행하는 아이들 항상 센터에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중간에 좀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쉬기도 한다거나 정말 좀 긴 텀을 가지고 방학 때만 오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뉴로피드백 훈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나눠보는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인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뉴로피드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의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서라던가 다양한 불안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부모님들께 좀 강조를 하시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주 2에서 3회 이상은 꾸준히 나오실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40회 이상,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아이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제가 포인트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훈련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을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네네. 초반에는 겁이 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워놓으면 못할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배워놓으면 내 뇌가 사실은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한 6개월 정도는 모셔야 이제 뉴로피드백 없이도 안심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이제 ADHD라던가 주의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는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혹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약물 같은 경우는 도파민의 농도를 좀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학교 가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뉴로피드백 같은 경우는 뇌에서 어떤 습관을 들이기 위한 과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연령대별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들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성인분들이 네네.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 일상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꾸준하게 방문해서 훈련을 받고 가시기 부담스럽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좌절이라든지 좀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자극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감수하고 진행하신다는 점. 근데 반면에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는 단약을 하게 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체감이 이어지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뉴로피드백 훈련에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는 가장 차이가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성인분들 말고 또 연령대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에 취약한 부분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뉴로피드백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산만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30분 동안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에서 칭찬도 많이 얻어가고 하는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힘들었어 라고 이제 어리광을 좀 부리기도 하는데, 조급함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나 혹은 불안이 높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유지해도 되나? 괜찮나? 이렇게 걱정을 좀 하세요.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꾸준히 아이가 좋아지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좋아지는 걸 아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 역시 일정한 적응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용량을 점점점 감소시키거나 혹은 증량시키는 과정들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지켜보시는 부모님들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걱정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약하고 잘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약 복용을 중단하시는 경우들,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 난이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걸 성취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를 좀 오히려 아이에 맞게 좀 세심하게 설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희는 데이터 관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고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훈련의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끔 저는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병원과 비교를 해봐도 수인제 두뇌 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로피드백 훈련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인제 두뇌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만 다루는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 과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14년에는 국가 과제에서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아이의 뇌파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그래서 정부 과제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각적인 자극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센터는 한국에서 수인제 두뇌과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험난한 적응 과정을 거쳤던 우리의 내원객분들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 있으신가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이제 1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친구인데요. ADHD 증상과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이 함께 있던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뉴로피드백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뉴로피드백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향상이 됐고요. 눈 맞춤이나 의사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뉴로피드백과 다른 훈련들도 함께 진행이 되었던 사례이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시간이 오래 좀 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사실 좀 협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 관리나 상담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개선된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목동에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간 아이인데 좀 오래 했어요. 이 아이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이제 지능도 높고 학교에서 공부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결국 발목을 잡는 게 자꾸 주의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 때문에 실수도 좀 많아지고 잘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처럼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뉴로피드백 진행하기 전에 뇌기능 검사 진행하잖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구조적 개입이 좀 필요한 케이스였어요. 다각적으로 개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통합적으로 들어가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상위권에 있으면서 곧 졸업하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기억이 문득 딱 드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뇌기능 검사를 해서 그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객관성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인제 두뇌과학만의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전문성을 믿고 뉴로피드백을 시작을 하셨다면 꾸준히 내원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들, 예후가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혜 수인제 두뇌가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